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163페이지에 과세 거래라고 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통 이런 거 말씀을 드릴 때 키워드로 명확하게 과세 거래가 뭐지? 즉 부가가치세가 부가가 되는 거래가 뭐지? 그러면 세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요. 뭐?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수입 재화의 공급.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재화의 공급, 일반적인 과세 거래라는 게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부과하는 거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 수입 재화의 공급, 이 세 가지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그 공급들이라는 뜻이고요. 또 이거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화는 일반적으로 인도, 양도, 이건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요. 움직일 수 있는 경우 인도한다고 보통 얘기하고요. 여기서 손에서 손으로 딸랑 줄 수 있는 것들,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을 제가 동산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은 땅 띄어서 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양도란 말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양도했다는 말을 많이 쓴답니다.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인 동산인 경우에는 인도. 보통 이런 재화를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는 또는 뭐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공급이 되어 얘기를 하면 매매하는 계약을 통해서 공급될 수도 있고, 우리 상품도 그 다음에 건물도 또 매매 계약을 하죠. 똑같아요. 매매 계약에 의해서 재화가 공급돼요. 또는 양도가 돼요. 가공 계약에 의해서 가공 계약에 의해서도 등등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교환 계약에 의해서 기타 공매나 경매 기타 그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수용도 있고 별게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재화가 공급되는데, 이 공급되는 것들의 공통점은 이 왼쪽에 있는 거요. 공통점은 뭐냐면 다 돈을 받고 주고받고 한단 말이죠. 즉 일반적인 과세 거래는요, 여기다 써놓을까 그냥. 일반적인 과세 거래는 얘는 다 유상 공급이란 뜻이에요. 유상이라는 뜻은 그리고 돈을 주고받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유상 공급의 뜻은 돈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상 공급이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는 유상 공급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오른쪽에다가 제가 여기 써놓은 것들은요, 얘네들은 재화의 공급 아닌 것들이에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때도 여러분 전 부가가치세 시험 문제에서는 재화의 공급인지 아닌지,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이런 걸 구분하라는 게 시험 문제란 말이죠. 담보로 제공한 것은 맡겨놓은 거잖아요. 맡겨놓은 거는 재화를 공급한 게 아니죠. 그럼 담보를 제공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겠다 안 붙겠다? 당연히 안 붙죠. 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그냥 맡겨놓은 거니까. 그다음에 사업의 양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가세는 가치가 뭔가 추가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주거니 받거니 하고 부가가 되는 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 붙이나 마나 국세청 입장에서 받는 게 없을 테니까 개인이 세금 계산서만 발행해서 저기 금액만 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헷갈리잖아요. 괜히 일만 하는 거니까 사업의 양도도 여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조세물납은 세금을 내야지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우리 만드는 제품으로 대신 세금을 낸다 그래도, 또는 건물로 토지로 세금을 낸다 그래도 얘는 뭐라고 본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 거기 세금 낼 때 부가세 부과된다. 재화이기는 맞지만 얘는 이런 네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A라는 사업자가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갖다가 대신 조세 물납으로 세금을 냈어요. 그럼 부가가치세가 지금 부과되지 않았죠. 근데 저기 국세청 입장에서는 지금 돈을 받기를 원하는 거지 그 제품을 받기를 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받았던 제품을 갖다가 판매해서 세금을 충당해야 되겠죠. 그러면 걔를 어디로 내나요? 공매나 경매로 내놓게 돼요. 그럼 공매 경매하는 그 물품에는 부가가치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받을 때 없었으니까 팔 때도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매나 경매 참여하게 되면은 이건 대신에 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물건들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10%는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물건들을 보통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걸 전담으로 해서 사업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말 아닌 말로 세금 그 금액만 징수할 수 있다면 덤핑으로 넘겨요. 덤핑이라는 것은 싸게 넘긴단 말이죠. 목적이 뭐니까 장사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수하지 못했던 세금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금액만 맞으면 그냥 넘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산 사람은 이런 데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뭐만큼은 싸겠어요? 최소한 부가세만큼은 싸겠죠. 특히나 이게 저는 어디서 많이 이걸 봤냐면 의류인 경우에요. 의류인 경우에 옷을 갖다가 여기 원단값이나 뭐 등등 해가지고 국세청에서 세금에 해당되는 만큼 시가로 살 리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원가로 거의 사갖고 그걸 받으니 팔 때 그 사업자한테 넘겨줄 때도 부가세뿐만이 아니라 가격이 원가로 받았을 테니 더 싸게 받겠죠. 그래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그런 그 제품보다 상품보다 보통 40% 50% 이상이 싸요. 그러면 퀄리티는 그대로인데 이걸 갖다 판매한 걸 사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꼭 이것만 팔지는 않더라고요. 띄어팔기 하는지 다른 업체에서 나와가지고 공매 경매 한다고 붙여놓고 다른 업체들이 제대로 파는 거, 특히 어디가 많이 그러냐면 운동화가 많이 그래. 뭐 저기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프로스펙스 이런 것들, 또 뭐 오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진짜로 공매 나온 거 이거 사게 되면 정말 싸더라고요. 저도 하여튼 샀는데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브랜드 이름을 까먹었어. 되게 유명한 거라 그러는데 가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저 그래도 옛날에 의류회사 다녀서 대충 좀 보면 알거든요. 근데 천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름이 있다고 그러는데 브랜드가 있는 거라고. 근데 여지껏 못 입은 것 같아. 그거 어디 있는지. 그것도 사기는 싸게 사도 여친이 그거 꺼내놓지 않으면 저는 못 입어요. 어디 있는지를 몰라. 자,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는 요거 잘 나와요. 뭐 여기 빨간색으로 좀 칠해 놓을게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안 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용역이요. 이번에는 용역의 공급인데 용역은 너무 단순해서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서비스업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크게 뭐 구분할 게 없기 때문에 얘는 공급 용역의 공급은 인도, 양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종료되는 그랬었어요? 서비스가 완료됐을 때 용역 서비스가 완료된 시점이 공급이에요. 그렇겠죠? 자,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지금 밑에 써놓은 것은요, 요거 써놨어요. 지금 주요 자재를 갖다가 단순히 가공만 하면 얘는 뭐로 봐야 된다? 용역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해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주요 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되면 얘는 뭐라고 구분한다 그랬어요? 얘는 재화로 구분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건물 또는 무형자산의 대여, 양도. 대여를 갖다가 하게 되면 용역으로 보고 양도를 하게 되면은 얘는 재화로 보고 구분할 수 있으시죠? 건설업은 무조건 뭐로 본다? 여기는 용역으로만 구분한다. 요걸 갖다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 좀 제가 써놨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시라고 얘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될 건 보세구역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보세구역 얘기해 드렸었나요? 보세품목, 보세물건, 보세옷, 보세운동화. 보세라는 뜻은 세금이 보류됐다는 뜻이에요. 아직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자, 언제 얘가 부가가치세가 저기 부과가 아니 되느냐 하면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단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세금을 보류해 놓는 거예요. 상황을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 수입업자가 외국에서 물건을 재화를 수입했어요.
그러면 도착하게 되면 여기서 물건 도착했다고 미리 알려주겠죠. 일단은 배에서 다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이래네. 거기 하역하고 운반하고 보세 창고 어디에다가는 갖다 보관을 해 놓겠죠. 보관을 해 놨다면 지금 여기 수입업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정상 관계가 아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세금을 보류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보류해 놓은 지역을 보세 구역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보세 구역에서 다른 곳 옆에 보세 구역으로 옮기게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저기서 옮기는 게 아니라 세관에서 옮기는 게 아니라 수입업자에 의해서 보세 창고 일정한 지역에 자기네 지역이 있다면 거기다 옮겨놔 주세요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과세가 돼요. 그 다음에 또 국내 구역에서 보세 구역, 외국에서 오는 게 아니라 국내 구역에서 여기 보세 구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것도 과세가 돼요. 근데 그다음에 또 어떤 것도 과세가 되느냐면 보세 구역에서 반대로 이제 국내 장소로 나오게 되면 그때 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단 말이죠. 3은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 이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 거기에 부가세 대급금 있었죠. 그거 부과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만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들어왔을 때 요때만 과세가 안 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다 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기 다시 한번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거래는 재화의 공급, 용역, 수입재화의 공급 세 가지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재화가 공급됐을 때 얘는 우리가 유상 공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재화가 공급이 되긴 됐는데 얘는 아무리 봐도 그냥 상식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기는 왜? 무상 공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의 상황에서는 돈을 주고받는 유상 공급인 거에 반해서 우리 재화의 특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공급에 해당된다? 무상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공짜로 줬는데도 세금 내래. 어떤 경우인가 봤더니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가 공급이라고 되어 있죠. 자가 공급의 전제 조건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이 사업자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일 경우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사업자는 여기 사업장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 갖고 있을 때 자기 사업장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였고 등등 했는데 거기 그 결과로 뭘 내래요? 부가세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인가 봤더니 면세 사업에 전용하게 되면 사업장이 2개 이상이니까 원래 면세 사업에 전용하게 되면 부가세, 매입세 공제 안 해주죠. 근데 얘는 이 사업자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이니 과세 사업장에서 받아가지고 실제로 면세 사업에다가 전용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공제, 매입세 공제 안 해주는 거 공제 받으면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가공급 면세 사업 전용하게 되면 얘는 부가세 납부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상공급은 여기 간주공급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판매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죠. 무상공급임에도 불구하고 판매한 것으로 보니까 당연히 부가세 예수금을 납부해야 되겠죠. 매입세, 매출세으로. 그 다음에 똑같은 뜻으로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우리 배웠던 1000cc죠. 영업용 소형수용차 1000cc 넘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불공사항으로서 매입세 공제 안 해주죠. 근데 이 사람은 또 사업장 2개니까 과세 사업장으로 해서 매입세 공제 받고 여기서 사용하게 되면 야간짓 하니까 얘도 간주공급으로 보겠다.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를 위해서 산 거니까 매입세 다시 내라, 돌려내라 이런 뜻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타사업장 반출 판매 목적일 때만 일을 했어요. 견본, 샘플, 그 다음에 진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수리, AS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들은 여기 간주공급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간주공급 중에서 요 타사업장 반출 판매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전 세무이급의 요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끔 출제가 되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려요. 타사업장 반출인 경우인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가 원칙이라 그랬었죠. 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우리 부가세법에서는 사업장 단위 과세가 원칙인데 지금 여기 타사업장 반출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를 갖다가 선택한 사업자가 있다면 모든 사업장이 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똑같다 그랬죠. 다만 뭐만 달라? 사업장만 달라. 그래도 사업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A라는 사업장, B라는 사업장, C라는 사업장 다 한꺼번에 몰아서 본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얘는 타사업장 반출, 즉 자가공급이 간주공급이 해당되지 않아요. 누구한테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예를 물어본단 말이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선택한 사업자인 경우 지금 타사업장으로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보냈다. 얘는 간주공급에 해당되나요? 해당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여러분이 기출문제에서 볼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요거 자세히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한번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은 지금 우리 회사에서 생산되는 노트북을 사장님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건 판매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또 이 노트북을 거래처에다가 선물하게 되면 이것도 판매한 것으로 봐서 거기 부가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라는 뜻이고 폐 없이 남아있는 재화도 그래서 여기 네 가지 간주공급은 상당히 중요한 거라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가세법에선 이론이 됐던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업무를 보는 실무가 됐던 간에 여기 간주공급과 그 다음에 저기 불공사항은 정확히 암기해 놓고 잘 숙지를 하셔서 실천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 가지 간주공급 그러면 네 가지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 시험 문제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얘가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이유예요. 왜 간주공급으로 보느냐? 처음에 얘네들을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뭐 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재화가 이렇게 사용된다 할 때 반대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만큼 세금을 다시 돌려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간주공급이긴 한데 내용상 간주공급이긴 한데 매입세액을 공제 안 받았다 그러면 간주공급에 해당될 리가 없죠. 왜? 매입세액 공제 안 받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간주공급에 대한 것만 다시 한번 저기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시험 문제는 거의 출제는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지금 부수재화예요. 부수적으로 재화나 용역이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이거 따지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재화라고 제가 말씀드려놨어요. 재화 용역. 자, 주된 재화가 과세예요. 그리고 부수되는 재화는 과세인 경우도 있고 면세인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과세되는 걸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그때 뭐로 설명드렸던 거 같냐면 지금 여러분이 거리 다니시다 보면 스마트폰 판매하시죠. 아니면 인터넷 그 결합으로 하면은 뭐 준대요. 그 LED TV 준다거나 뭐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자, 이런 경우에요. 주된 재화가 지금 우리 그 인터넷 서비스예요. 그럼 걔는 당연히 과세죠. 근데 만약에 거기 LED TV를 공짜로 주겠다 그러면 걔도 LED TV도 과세 품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돈 낼 때 과세로 부가세 납부하는 게 있겠죠. 왜? 과세되는 인터넷 요금 낼 때 거기에 부가가치세 따라서 청구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런 경우란 말이죠. 여러분이 그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뭘 주냐 그러면 책을 주겠대요. 책 전집을 주겠대. 근데 책 자체는 면세 품목이죠. 근데 내가 주된 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 면세예요?
과세예요. 부수되는 그 품목이 책이라는 면세 품목이라 할지라도 여기 과세, 내가 돈 납부할 때에는 매출세, 그 부가세 납부해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주된 재화나 용역이 과세라면 부수되는 게 과세 면세일지라도 무조건 보니까 다 뭐가 돼요? 과세가 된다. 판단하실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번엔 주된 재화가 뭐냐면 면세 품목이에요. 이 면세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피아노 학원에 다니는 걸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피아노 학원은 지금 교습 배우는 곳이니까, 저기 배우는 곳이니까 교육이잖아요. 면세죠. 그래서 1년치 피아노 교습비를 선불하게 되면 전자피아노 주겠대. 전자피아노 주면 전자피아노는 과세죠. 그래서 부수되는 항목이 과세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 피아노 학원에 등록하면서 돈 낼 때, 1년치 낼 때 부가세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면세되는 거예요. 즉 주된 품목에 따라간단 말이죠. 자, 이번에 면세 품목인데 면세 품목으로 또, 자, 피아노 학원에 1년치 등록을 하시면은요, 책 전집, 그 피아노에 관련된 전집료를 무상으로 부수되는 재화를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책도 면세잖아요. 그럼 내가 낼 때 면세 당연히 되겠죠. 이해가 되시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설명해 놓은 거는 교재에서 주된 그 재화나 용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금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구분하는 걸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주된 재화 용역이 아니라 주된 사업장이에요. 여기 교재에서는 어디 나와 있느냐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165페이지예요. 165페이지 맨 밑에 과세, 면세, 거기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과세, 면세 여부라고 되어 있죠. 근데 거기 표에 보시게 되면 주된 재화 용역, 거기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거 구분이 잘 안 돼요. 지금 주된 재화가 또는 주된 용역이 이렇게 됐을 때 주된 공급되는 주된 재화의 용역에 따라서 그렇게 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주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된 사업에 따라서 면세, 과세되는 경우를 지금 구분을 해놨단 말이죠. 자, 조금 전에 재화인 경우에는 주된 재화가 과세이면 부수되는 거 다 여기 주된 거에 따라서 움직였죠. 근데 얘 하나만 딱 다르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면세인 경우에요. 주된 사업이 면세인데 지금 건물을 팔게 되면 건물은 과세 품목이죠. 근데 면세 시켜주겠대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딱 틀려서 교재 그 네모칸 면세를 보시고요. 면세에서 과세 대상 거기다가 건물 이 정도 써놓으시고요. 건물은 원래 과세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주된 사업이 면세인지라 면세를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거기 지금 제가 이 표가 모자라서 다 그리지를 못했어요. 여기다 하나 옆에서 그려놓을까 싶기는 한데, 자, 우선 거기 주된 사업에 과세에다가 제조업이라고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면세에다가는 금융업이라고 써놓으세요. 물론 지난번에 회계 1급 때 설명해드렸던 거죠. 안 했나? 기억이 안 날 거니까 써놓으세요. 자, 과세에다가는 제조업, 그 다음에 면세에다가는 금융업, 그 다음에 과세 대상에는 대표적으로 건물, 면세 대상에다가는 토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면 구분하기가 좀 더 수월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내용해 보시게 되면 재화의 공급 특례에 대해서 간주 공급 나와 있죠. 간주 공급에 대한 것도 다 읽어보셔야 돼요. 내용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67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개인적 공급에 거의 네모 박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있죠. 회사에서 업무 목적으로 받는 것들은 개인적 공급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용역의 무상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의 무상공급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건물을 특수 관계자한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만 여기 간주공급에 해당돼요. 임대료에. 그것만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번 파트에 대해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또는 수입 재화에 대해서 과세 거래가 어떤 것인지 또 중요하다고 하는 간주 공급에 대한 것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렸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부수재화, 부수용역, 주된 재화가 또는 주된 용역이 이거는 시험 문제 거의 제가 못 봤거든요. 잘 출제가 되지 않는다는 항목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간주 공급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 즉 169페이지 보시게 되면 재화의 공급 시기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지, 그다음에 그 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해 줘야 되죠.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영세율 관련돼서 면세와 관련돼서 쭉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내일 마무리를 다 지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가세법에서 지금 계속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이론이긴 한데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 대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 대한 것들은 실기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여기 두 번째 파트 과세 거래에 대한 거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168페이지까지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문제 아까 제가 파트 풀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